오늘은 현재 솔라나에서 가장 인기 있는 NFT 프로젝트인 매들렛에 대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약 6개월 전에 제가 처음으로 올린 유튜브 영상이 바로 매들렛이었고, 최근 주목할 만한 업데이트들이 몇 개 있어서 오늘은 그 후속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선 숫자를 좀 보면 매들렛의 바닷가는 영상을 찍는 현재 시점으로 75.79솔이고, 총 거래량은 약 190만 솔라나로 솔라나 NFT 프로젝트 전체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락장에 론칭한 것을 감안한다면 시가총액으로 보나 거래량으로 보나 솔라나 체인에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솔라나가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에 특별한 호재나 악재가 없을 시 기축 토큰이 상승하면 NFT의 가격이 하락하고, 반대로 기축 토큰이 하락하면 NFT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실제 NFT의 달러 가치는 큰 변동이 없이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라나가 폭등함에도 불구하고 매들렛즈는 가격이 하락하기는커녕 오히려 50% 이상 폭등을 했는데요. 그럼 매들렛즈가 최근에 도대체 왜 이렇게 떡상을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들렛즈는 NFT 론칭 후 스테이킹이나 NFT 락 기능 등 짜잘한 업데이트는 있었지만 뭔가 주목할 만한 업데이트는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 10월 29일에 갑자기 백팩 월렛 iOS 앱 론칭을 기점으로 이틀 뒤인 31일에는 거래소를 론칭한다는 메가톤급 발표를 했습니다. 백팩의 파운더인 알마니에 따르면 백팩 거래소는 지금까지 론칭한 서비스 중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동안 비윤리적으로 운영했거나 망했던 거래소들, 특히 FTX 사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걸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동안 중앙화된 거래소가 갖고 있었던 모든 단점들을 보완하고 각 나라의 규제에도 준수하는 완벽한 거래소를 만드는 게 목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백팩의 코파운더인 트리스턴이 이전에 FTX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도 이들이 보다 더 완벽한 거래소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힘을 더 실어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래소는 현재 NFT 홀더들에게만 베타 버전을 오픈했고, 공식 론칭 날짜는 미정입니다. 혹시라도 매들렛 NFT 홀더시면 디스코드에서 티켓을 오픈 후 초청 코드를 요청하면 거래소에 사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초청 코드를 받아서 등록을 했고요. 지금은 다른 기능은 아직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고 KYC만 미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패그님이 두바이에서 거래소 라이센스를 획득한 상황이고요. 현재 팀은 일본으로 모두 이동했다고 합니다. 왜 일본으로 넘어갔는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최근 니케이 아시아에 올라온 뉴스인데요. 일본 정부가 웹3 스타트업들이 주식이 아닌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여 벤처 캐피털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본은 VC에 주식, 주식 옵션, 그리고 일본 증권법에서 정의한 토큰 증권까지만 투자를 허용하고 있어서 토큰 투자를 하려면 싱가폴과 같은 해외 지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24년 초기에 이에 필요한 법적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자국의 크립토 스타트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을 뿐더러 해외의 웹3 기반의 스타트업들까지 투자를 받기 위해 일본 진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24년 재정연도를 기준으로 시장 가치에 기초한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 면제를 위한 세법 개정도 고려한다고 하니 웹3 스타트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일본 정부가 웹3 회사들에 대해 호의적으로 방향이 바뀌어가면서 이에 발맞춰 백팩팀도 옮겨간 걸로 추측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 법안이 통과돼서 백팩이 토큰을 발행한다고 하면 매들렛츠 홀더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갈 거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매들렛츠 NFT를 열어보면 이렇게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위에 보면 에어드랍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분명 어떤 형태로든 에어드랍이 향후 스테이킹을 한 홀더들에게 분배가 될 것이라고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암호화폐가 될지 다른 형태가 될지는 아직 발표된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 뇌피셜과 직감을 혼합해서 추측해 봤을 땐 스테이킹을 오래 한 홀더들에게는 금전적으로 아쉽지 않을 정도의 보상이 돌아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년 초에 하드랜딩이 와서 매들렛츠 가격이 폭락하면 저는 빤스까지 팔아서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향후에 추가 업데이트가 있을 시 다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